밤하늘에 수놓인 저 무수한 별들, 과연 우리네 삶과 감정에 어떤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인류는 왜 끊임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빛나는 점들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자신의 별자리 운세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이 현상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심리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별들의 속삭임이나 신비로운 별자리 전설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그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별과 인간이 엮어온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밤하늘의 유혹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부터 별들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죠. 그들에게 별은 시간을 알리는 시계이자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는 달력이었으며 나아가 왕조의 운명과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가 동쪽 지평선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풍요로운 농사를 준비했답니다. 이는 별이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지표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점성술사들은 더욱 체계적으로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특정 별자리의 위치가 인간의 성격이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지도를 그려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왕의 즉위나 전쟁의 승패 같은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에 별자리의 예언을 활용했죠. 밤하늘은 그들에게 우주의 거대한 서재였고 별들은 그 서재에 빼곡히 적힌 운명의 글자들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별자리는 단순한 천문 현상을 넘어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과 종교, 그리고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문화적, 심리적 상징체계로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도 별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아랍 세계에 발전된 천문학 지식을 받아들이며 별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분석했고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위치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관점이 현대 과학과는 달랐을지라도 밤하늘에 대한 경외감과 우주적 질서에 대한 궁금증은 인류의 지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별에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힌트를 찾았고 밤하늘은 언제나 신비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별자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거나 잡지에서 자신의 별자리 성격 유형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시대의 흐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들 너머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호기심과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보편적인 심리는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의 눈빛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신비롭고 강력한 유혹으로 빛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별자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제 그 심리적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밤하늘을 수놓았던 별자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제 그 흥미로운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볼 시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별자리 운세나 성격 설명을 읽으면서 어쩐지 내 이야기 같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마치 나만을 위해 쓰인 글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몇 가지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들이 숨어 있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반엄 효과, 바어넘 이펙트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모호한 진술을 마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당신은 때때로 외향적이지만 내면에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면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아, 바로 나야 하고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별자리 설명 역시 대부분 보편적인 특성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내용들을 나의 경험과 연결지어 특별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마치 만능 열쇠처럼 어떤 문에도 딱 들어맞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이라는 심리적 현상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일단 특정 별자리의 특징을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꼼꼼한 처녀자리라고 믿는다면 평소에 자신이 꼼꼼하게 일을 처리했던 순간들은 유독 또렷하게 기억하고 혹시라도 실수했거나 꼼꼼하지 못했던 순간들은 무의식적으로 흘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듯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별자리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심리적 현상들의 정점에는 자기 이행적 이해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결국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나는 용감한 사자자리니까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굳게 믿는다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쉽게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스스로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역시 내 별자리가 말해주는 대로구나 하고 더욱 확신하게 되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거울 속의 나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최면을 거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자리가 주는 의미는 단지 개인의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그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별자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이자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나는 5호 자리라서 활발한 편이에요. 혹은 저는 신중한 자리라서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틀을 얻게 됩니다. 복잡하고 다면적인 나라는 존재를 별자리라는 간결한 언어로 표현하며 스스로를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셈이죠. 이는 마치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문양이나 상징처럼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별자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어머, 당신도 사수자리세요? 저도 그런데 하며 순식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별자리를 통해 서로의 성향을 짐작하고 때로는 우리 별자리 사람들은 원래 이렇다니까 하며 유쾌하게 웃어넘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쉽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우리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클럽의 회원들처럼 같은 별자리를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친밀감이 샘솟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정 별자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하나의 흥미로운 필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처럼 별자리가 우리 삶의 여러 면에서 작용하며 흥미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별자리가 지닌 진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밤하늘의 저 먼 별들이 우리 각자의 운명을 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별자리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강요되는 결정론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사실 인간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며 그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의 힘에 가깝다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령 나는 사자자리라서 타고난 리더십이 있어 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더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개자리라서 섬세하고 감성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 능력을 발휘하려 노력할 수 있겠죠. 이처럼 별자리에 대한 자기 정의는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작용하며 우리의 행동 양식을 은연중에 형성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별자리가 그저 밤하늘의 무수한 점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하나의 언어가 되는 순간이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별자리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을 별자리에 비추어 보며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이는 곧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타인의 다름을 포용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별자리를 가진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서로의 음색을 이해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하지만 모든 믿음이 그렇듯 맹목적인 신념은 때로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자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굳게 믿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을 간과하게 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5호자리니까 어쩔 수 없어라며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새로운 시도와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별자리가 마치 우리의 앞길을 미리 정해놓은 운명표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펼쳐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한정된 틀 안에 갇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힘은 별들의 배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별자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별표되어야 하는지 별표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지도를 건네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는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길을 보여주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떤 여정을 떠날지는 온전히 지도를 들고 있는 사람의 몫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별자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의 폭을 넓히며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별자리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를 현명하게 성찰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삶의 키를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주도성과 내면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지에 대한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반짝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주도적인 힘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별자리가 지닌 진짜 힘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에 달려있다는 중요한 통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별자리는 그저 우리를 규정하는 하나의 딱딱한 운명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섬세한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의 잠재력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이 항해의 방향을 제시하듯 별자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지표를 제공하며 삶의 여정에서 스스로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이해의 과정은 타인을 포용하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별자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맹목적인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5호자리니까 원래 이래라며 자신을 특정 틀 안에 가두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별자리가 주는 특정한 성격이나 운명에 대한 예측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과 자유의지를 간과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정해진 길만 걸어야 한다고 믿어버리면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아름다운 오솔길을 놓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별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운명을 강요하는 외부의 결정론적인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며 그 해석이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하는 내면의 힘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별자리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어떻게 행동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밤하늘의 별자리에서 그토록 찾으려 했던 답은 사실 저 멀리 우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해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즉 별들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인간 마음의 놀라운 능력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반전이자 핵심적인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별자리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나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간 심리의 작동 원리와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지적이고 감정적인 큰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별자리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본성을 탐구해 본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현실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욱 현명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삶의 방향을 더욱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밤하늘의 별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별들이 비추는 가장 중요하고 찬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곧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메시지를 가슴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